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베리라고 합니다. 이름은 베리입니다.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국에 잘 도착했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 날엔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환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도 물으셨고요. 엄마가 스킨십을 많이 할 때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를 보러 자주 오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청의 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느껴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 교감을 할 때는 항상 제가 좀 유심히 보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에게서 전해지는 느낌, 아이가 지상에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 라고 살펴보려고 애를 씁니다. 의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 중에 보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유머도 있고요, 활발하고 희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엄마를 매우 강력하게 신임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활발했어요. 와 하면서 달려갑니다. 반면에 단호함도 있어서 고집도 있어요. 모르는 동물 친구도 일단은 물러서지는 않아요. 그러나 크게 관심은 없어요. 친구 하면서 달려가긴 하는데 그건 정말 잠시뿐이에요. 사람에게는 대체로 친절합니다. 다만 그것도 역시 약간의 부산함이 있어서 오래가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은 참 푼수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 마구 그냥 사랑을 퍼주고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이 사람도 좋아, 저 사람도 좋아,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을 막 나타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처럼 쓰지 않는 단어인데요, 희생이라고 느끼는 점은 이 모든 것들이 엄마와 함께 하기 위해 진심으로 베리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견주님이 가만히 되짚어 본다면 베리가 견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옆에 있어 주려고 했었는지를 떠올리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견주님의 옆에 있어 주기 위해서 혼자만의 차분한 시간을 일부러 베리는 견주님의 옆에서 채워가고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남겨드리는 거예요. 일부러 견주님의 옆에 혼자만의 차분한 시간을 이 아이도 갖기를 원하면서도 일부러 견주님 옆에서 채워가고 있었어요. 베리를 기다려봅니다. 선명한 눈망울, 그 눈망울 앞에 똑똑함이 그냥 눈에 써 있는 것 같아요. 난 똑똑함, 이렇게 정말로 그런 것들이 잘 보여요. 그런 마음이 잘 전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베리 안녕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합니다. 보통 사후교감을 하게 되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미소를 짓거나 최대한 엄마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지 몰라도 대부분 환하게 밝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베리는 미소를 짓고 있거나 기쁨 같은 느낌은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지금의 상황에 차분히 마주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얘가 혹시 사망한 지 얼마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현듯. 별로 제가 그렇게 마주하는 모습 중에 차분하게 있는 아이가 그닥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카톡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니나 정말 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카톡이 워낙 많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정보는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하거든요. 질문도 교감하는 그 새벽 시점에서 바로 보지, 그전에는 네, 질문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 정도 답글만 드리지 그 카톡의 내용을 거의 보지를 않아요. 예, 그 카톡의 내용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교감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질문과 네, 요청의 말, 그것만 필요하지, 우리 아이는 어떻게 다쳐서 뭐 어떻게 아프고 뭐 몇 살까지 살았고 이런 얘기는 교감할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 하실 필요도 없고요.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카톡도 그런 또 카톡이 그거 외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질 않았거든요. 네. 근데 혹시 왜 애가 이렇게 차분한 걸까? 또는 어두운 느낌일까라고 싶어서 봤는데, 네, 별이 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잘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지금 천국에 잘 도착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그러자 원래는 아무 빈 공간이었거든요. 빈 공간에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무언가 보이면 제가 그 보이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고 있어요. 그러자 보이지 않았던 곳에 뒤쪽으로 보이는 넓은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곳을 등 뒤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저기는 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네, 저기는 가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무언가 기다렸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합니다. 혹시 지금의 순간을 기다린 거니? 라고 계속 물었는데요. 네, 맞아요 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저씨와 만나는 순간부터 나도 엄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이나마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천국에 잘 도착했는가? 라는 물으면 아직은 그곳에 가지 않았다 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보통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요,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 정도는 견주님 옆에 있어요. 보통 뭐 보름에서 한 달 사이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날 기분이 어땠을까? 엄마가 궁금하다 하시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기분 좋은 체험은 아니었습니다. 육체는 점점 느려지고 생각만이 더욱 활기차게 움직이곤 했으니까요. 그 생각조차도 오직 내가 아닌 엄마의 생각으로 채우곤 했습니다. 어제 엄마랑 뭐 했더라? 자꾸 과거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합니다. 환생에 대한 계획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은 그것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어떤 계획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환생이 아니라 엄마이니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엄마 옆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스킨십을 많이 할 때 어떤 기분이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기뻤습니다. 그건 간식보다도 산책보다도 훨씬 좋은 것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안아줄 때가 가끔씩 있었어요.
그 순간은 엄마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라고 느끼곤 했어요. 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를 보러 자주 오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바꿔서 물어볼게. 오늘 이후로도 자주 찾아오게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꼭 전해주세요. 잊지 않고 자주 찾아올 거라고요. 그래, 알았어. 그 말도 꼭 전해줄게. 카페에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카페에 가입하셔서 왼쪽 카테고리에 보시면 스노우에 대한 그 주제가 있어요. 스노우 성공했어요 라는 카테고리인가 그럴 텐데요. 핸드폰으로 아이의 방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한 번에 되시는 분도 있고 몇 달이 걸쳐서 되는 분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분도 있고 여러 이제 상황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그 안내에 따라서 카메라 어플을 까시고 한번 아이 이름 베리를 부르면서 아이가 평소에 자주 머물렀던 곳이나 또는 간식을 준비해서 아이를 불러보면 그 간식에 아이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한번 카페를 통해서 한번 방문하셔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이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이지 않던 것을 무언가를 보게 된다면 그게 더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위로가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핑계로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하다 하시는데 라고 전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함께 해준 것이 더 많았고 나에겐 그것이 소중했습니다. 나의 체험은 엄마와 함께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함께 놀지 못한 체험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안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들 이렇게 이야기 전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이 못 놀아주지 못해서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하면요. 아이들은 그게 무슨 소리지? 해요. 왜냐하면 체험하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하거든요. 네. 우리가 못해줬잖아요. 못해줬다는 건 말 그대로 그 상황은 없던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은 그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오로지 견주님과 함께 했던 체험만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하지 못한,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산책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많이 해주지 못한 체험은 뭔가요? 산책을 한 체험은 있는데 산책을 못한 체험이 뭐지? 라고 아이는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는 체험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너무 많이 사랑했다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라고 전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처음 본 모습이었어요. 교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표정, 무표정이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사랑했다고 영원히 사랑한다는 엄마의 말을 전해주니까 너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빛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해요. 네, 빛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배경이 뒤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배경 안에 베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경과 베리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젠 정말 베리가 돌아가야 할 곳에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소중한 인생을 나에게 나누어 주어서 감사했어요 라고 합니다. 네, 엄마의 소중한 인생을 나에게 나누어 주어서
감사했어요 라고 하네요. 이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에게서 듣는 사랑했다는 이야기, 영원히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걸 원했고, 또 마지막으로 엄마의 소중한 인생을 나에게 나누어 주어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베리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베리는 베리가 있어야 할 곳에 이제 마음 편하게 간 것 같아요. 네, 처음 모습과 나중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갔거든요. 네,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